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측근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함께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비용 550만 원을 모 사단법인에 부담시켰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영훈 지사의 변호인과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영 대외협력특보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 등 4명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 지사가 협약식에서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을 뿐 공약 홍보를 위해 단체를 동원해서 협약식을 기획한 사실이 없고 선거운동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도 자체적으로 결정됐고 오영훈 지사 캠프에서는 지지선언문 초안만 다듬어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희 일은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기록 양이 워낙 방대하고 아직 등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오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도 있어서 저희가 기록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인데. 하지만 상장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던 컨설팅 업체 대표인 이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협약식의 목적이 사전 선거 운동이었고 죄가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오영훈 지사와의 연관성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가진 뒤 격주로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들 간의 주장도 엇갈리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세월호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진보당 전현직 제주도당 위원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요. 국정원의 북한 지하조직 수사를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제주기업관 옆에 목조 건물, 제주기업관 운영자인 신모 씨가 함께 운영하는 민박인 평화쉼터입니다. 경찰이 건물 주변을 에워싼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대상자인 신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였고 해방 직후 빨치산을 다룬 소설 녹슬은 해방구도 압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인사와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모 씨가 운영하는 제주 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기업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세월호 단체하고는 안 관계가 없어요.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세월호 기업관 운영자인 신모 씨가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고 최근 디자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깃대 등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송금한 부분을 문제 삼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북한 인사와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네,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다 갔는데 또 하면은 평화쉼터 가고 이제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하고 등등이 바쁠 것 같아갖고 유럽부터 해갖고 여행을 몇 년 동안 쭉 다녔어요. 신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직부장으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 제주기업관과 평화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원희룡 장관이 5년 동안 식사 비용 1억 1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김영란법을 피하려고 식사 인원을 부풀리거나 증빙 자료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중산간 지역 주민과 건설 업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면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수 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준 건데 대신 중산간 지역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는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왔지만 저희 제주의 물의 100 중에 96이 지하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저는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중산간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300m 이상의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난개발을 빙자한 중산간 자연마을에 대한 이중 규제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고민을 해야지 조례로서 용도를 제한하고 규모를 제한하고 이건 어느 나라 법에 있는 겁니까? 제주도는 앞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확충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 충분히 개정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주도는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재산권 침해를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4.3 당시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지인 대전 골령골 발굴 이후에 200여 구의 유전자 감식을 오는 5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골령골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4.3 희생자 298명이 집단 학살된 뒤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2024년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4.3 수형인 명부와 희생자 결정 기록, 미군정과 군경 기록, 언론 보도 등 3620건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은 오는 4월 신청 대상을 결정하는데 유네스코는 2025년 말에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부터 제주도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이 지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오는 3월 중학교 신입생 6,700여 명에게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할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119억 원을 들여 170만 원대의 노트북을 지급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살에서 5살의 유아이며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으로 내국인과 같습니다. 교육청은 정부가 내국인 유아에만 지원하는 유아 학비를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에게도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평화로를 달리던 공영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을 모두 태워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엔진 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서귀포시 하예동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소각 작업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인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5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산무공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톱으로 지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국인을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해군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군용차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제주시 추자면에서 동료 수병들과 스트레스를 풀자며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45%인 상태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